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주말입니다. 다음 주 정도면 벚꽃도 전국적으로 만개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5주차 청약 일정으로는 스펙 3개와 리츠 1개가 잡혀 있습니다. 요즘 스펙들은 아시다시피 합병을 기대하면서 장기로 기다릴 게 아니라면 접근할 매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리츠는 어떨지, 또 삼성에서 첫 번째로 출시하게 되는 첫 리츠, 삼성 FN 리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고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신탁을 얘기합니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를 한 뒤에 거기서 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회사가 얻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츠에 투자를 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츠를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오피스인지, 물류센터인지, 호텔인지, 백화점인지 등등등. 그리고 해당 건물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가능한지, 임차인이 믿을 만한 곳인지, 공실은 없는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과 배당 주기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상 리츠는 큰 매매 차익을 노리고 접근한다기보다는 배당을 노리고 투자해야 되는 주식이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 가능한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리츠가 건물을 사서 편입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자금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대출이 거의 무조건 동반이 되거든요. 그때 자금을 조달한 방식, 고정금리로 차입을 했는지 변동금리로 차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니까. 변동금리라면 향후에 또 금리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기초로 해서 삼성 FN 리츠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삼성 FN 리츠에 편입된 자산, 투자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첫 번째 편입 자산은 대치타워라는 빌딩입니다. 서울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어요.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쯤, 선릉역에 더 가깝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헤란로는 기업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업무지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업들의 수요는 높은데 개발 가용 부지는 제한적이라서 기존의 우량 오피스들의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은 오피스 입지 중에 한 곳입니다. 자, 대치빌딩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요. 주요 임차인으로는 삼성생명, 프레시지, 상상인증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프레시지는 국내 간편식 시장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밀키트를 비롯한 다양한 신선 HMR 제품을 기획하고 유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밀키트의 경우에는 전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한화그룹의 블록체인 계열사고요. 한화시스템의 자회사래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처음 듣기는 하는데 나름 튼튼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본업이라고 아띠제 카페가 1층에 들어와 있고요. 농협은행도 있고요. 지하에는 더 휴 컨벤션이라는 웨딩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세부 현황을 보면 5층에 공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임대 비중이 0.93%밖에 안 돼서 공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겠고요. 계약 기간 종료가 좀 가까워진 것들로는 위에서부터 삼성화재, 상상인증권, 더 휴 컨벤션 정도가 있는데 삼성화재는 이 리츠의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또 삼성 계열사고 그래서 계약은 무조건 연장이 될 것 같고요. 상상인증권과 더 휴 컨벤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들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바로 또 다른 회사와 계약이 잘 체결이 되는 편이라 공실에 대한 걱정은 비교적 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보시죠. 임대료가 매년 얼마나 인상이 될 것인지 보시면 삼성생명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모두 매년 3.5%씩 인상이 되는 조건이에요. 프레시즈는 매년 2% 인상이고요. 상생인증권은 모두 매년 계약기간 개시일 해당일의 4개월 전 통계청이 고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상된 경우에 한해 지수를 적용해서 인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매년 3% 인상이네요. 자, 그렇다면 상상인 증권을 제외하고는 최근 물가 인상분을 임대료에 그대로 전가가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좋은 조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막 6% 이상 또 5%대였다가 3월에 그나마 전년 동기 대비 4.8%로 그나마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아주 높은 CPI 상승률 수준 대비해서 임대료 인상 조건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대치타워는 요 정도 보겠고요. 두 번째 편입 자산인 S1 빌딩 살펴보시죠. S1 빌딩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CBD, 시청 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삼성 본관도 있고 또 삼성 생명 빌딩도 있고 삼성 건물들이 조금 있는데 S1 빌딩도 근처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당연히 서울 전역으로부터 높은 접근성을 보이는 자리겠고요. 자, 무엇보다 이 빌딩은 준공 이후에 S1이 100%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공실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기대되는 우량 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은 2024년 12월 31일인데 무조건 연장은 할 것 같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조건 보시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모두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2% 중에 높은 이유를 적용해서 매년 인상이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2%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 부분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편입자산의 입지나 주요 임차인 그리고 임대차 계약 조건 간단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리츠의 특징이라고 하면 스폰서 리츠라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앵커 리츠라고도 하는데 대기업이나 금융사 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를 스폰서 리츠라고 부릅니다. 약간 든든한 백이 있는 느낌인 거죠. 가장 최근에 청약을 진행했던 하나리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KB스타리츠나 SK리츠 모두 대기업 계열사를 끼고 있는 스폰서 리츠 형태였어요. 이 스폰서 리츠의 장점은 자산을 추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그룹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일반 리츠에 비해서 신용도를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차입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삼성 FN 리츠의 경우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주요 주주예요. 자산관리는 삼성 SFA 자산운용이 맡게 됐고요. 그래서 삼성이 직접 운용하는 삼성 리츠다라는 측면에서 자산 매입 경쟁력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부각되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에 스폰서 리츠들이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스폰서 리츠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특히나 하나리츠와 삼성 FN 리츠의 경우 그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자본 확충 목적으로 리츠를 통한 자산 유동화를 추진한 사례다라는 거죠. 내년부터 국제 회계 기준과 새로운 지급 여력 제도가 도입이 되면 보험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건정성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리츠를 통해서 유동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탄생한 게 한화리츠와 삼성 FN 리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번 리츠도 보시면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대치타워와 S1 빌딩을 삼성 FN 리츠가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가지고 있던 대치타워를 팔아서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그 빌딩의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츠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배당 수익률 보시죠. 특이점은 분기 배당이라는 거예요. 1월, 4월, 7월,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산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거고요. 2기부터 11기까지 2025년 7월 정도까지의 연평균 예상 배당률은 5.6%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고요. 사실 분기 배당이라는 거 매력적이기는 해요. 보통은 반기 배당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캐시플로우가 더 자주 발생하고 또 다른 반기 배당 주식들과 병행을 했을 때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건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다른 리츠에 비해서 낮습니다. 바로 전에 진행된 하나리츠는 반기 배당이기는 했지만 6.85%를 예상했었어요. 비교하면 훨씬 낮죠. 물론 같은 분기 배당 상품이었던 SK리츠의 5.45%에 비해서는 소폭 높기는 합니다만 현재 금리가 꽤 높아진 시점에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네, 비교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금리 변동 위험 체크해 볼게요. 대출이 3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선순위 담보대출과 부가세 대출, 그리고 브릿지 대출. 브릿지 대출의 이자가 고정금리 6.5%라 굉장히 좀 부담이 큰데 이번 공모 자금으로 브릿지 대출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대출도 기준금리에 플러스되는 가산금리가 3.5%라 굉장히 너무 높아요. 이거는 근데 부가세 환급 시에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남는 건 선순위 담보대출인데 3,491억 원 규모고요.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기존금리 CD 91일물 금리에다가 가산금리 1.1%가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CD 91일물 금리가 중요하겠죠.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얘기하고요. 보통 시장 조달 금리의 단기 기준 금리로 이용이 됩니다. 자, CD 91일물 현재 3.62%예요. 차트로 보면 2월 초에 좀 훅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상승 추세로 예상이 되고 좀 내년부터는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상 초입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더 나은 조건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 FN리츠가 예상 배당 수익률을 계산할 때 CD 91일물의 금리를 3.6%로 가정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3.62%라고 했고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배당 수익률은 예상보다 단기에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대로 내년 이후에 혹시 금리가 떨어진다면 배당 수익률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총 정리를 해보면 주요 편입 자산의 입지 조건은 좋았어요. 오피스 빌딩으로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공실에 대한 걱정이 그래서 낮은 편이었죠. 근데 대치타워의 경우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몇몇 주요 임차인들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였고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5.6%로 다른 리츠 대비해서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분기 배당이라는 거,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다른 분기 배당 리츠와는 또 다른 1, 4, 7, 10월이기 때문에 매달 현금 흐름 창출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는 또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 계열사의 스폰서 리츠라는 게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분기 배당이라는 조건 외에는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한번 볼까요? 경쟁률은 24.88대 1, 의무 보유 확약은 8.04%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리츠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은데 그 전의 리츠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금리 인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달된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또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부각이 되면서 리츠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영향을 경쟁률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확약 비율이 하나리츠는 55.80%로 매우 높았는데 삼성 FN은 8.04%로 낮다는 것도 너무나 아쉽네요. 넘어가서 공모 기호 보시면 공모가는 5,000원이고 공모액이 1,189억 원,
시가총액은 3,865억 원에 달하는 또 소형 리츠는 아닙니다.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규모 메리트 측면에서도 딱히 눈에 띄진 않아요. 청약은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30일, 상장일은 아직 미정이더라고요. 청약은 삼성, 한투, NH, KB 4개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자, 리츠는 균등 배정 없죠. 비례 100%로만 진행이 되고요. 증권사별 배정 수량이 다르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널널해요. 청약 수수료는 다 2,000원씩 있고요. 청약 정보는 이렇게 간단히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21년 이후에 상장한 리츠들의 현재 흐름을 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두 다, 전부 다 공모가 5,000원을 하회하고 있어요. 빠짐없이. 현재 리츠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청약 1일차인 27일에는 일반 청약에서 미달이 났던 하나리츠가 상장을 하는데요. 이 하나리츠의 성과에 따라 삼성 FN리츠에 대한 성패도 갈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리츠가 다른 리츠들과 마찬가지로 5,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삼성 FN리츠도 굳이 공모주로서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냥 상장 후에 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그때 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배당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실 분들은 포트에 담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삼성 FN리츠의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4월 공모주 미리 보기 영상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화사하게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